네, 국민의힘이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즉각 법정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윤리위 징계 이후에 처음으로 또 공식 기자회견까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치닫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과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후에 한다고 알려진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할지, 또 이후에 또 국민의힘 내홍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 좀 모아봤습니다.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왜 3월 9일 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가요? 이의 신청이랄지? 원래 우선 징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그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이준석 대표랑 소통을 좀 해봤습니다만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강해 보입니다. 본인이 옳다는 것을 공식적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 접수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내일이 기자회견 예정인데 혹시 만날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들이야 만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시간은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공지가 되진 않고 있는데요. 오늘 당일까지 일단 아무런 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열릴 것 같긴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과연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좀 화제가 될 기자회견을 요일을 고를 때 네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이 이제 일요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잘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네. 왜 토요일로 이제 기자회견 요일을 정했을지, 그리고 또 오늘 나와서 좀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토요일보다 중요했던 건 그 비대위원과 비대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비대위원이 선출이 되면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잖아요. 그걸 아마도 그 전에 이준석 대표는 12일로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모든 게 다 완료돼서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 그러면 그 다음 날 자기가 비대위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전직 당대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임명을 했지만 그러나 비대위 출범은 비대위원을 상임정국에서 추인해줘야만 비대위원이 다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16일을 목표로 하고 그렇죠. 있죠. 이게 또 연기된 느낌이 있어요. 원래 10일까지,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로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 상황들도 겹치고 또 비대위원들이 아직 선정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16일로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처음에 토요일로 한 이유는 토요일이 아니라 비대위 출범을 맞춰서 이 자신의 어떤 의견을 주장을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토요일 하필이면 토요일이 겹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서는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가처분 신청 당연히 밀어붙이겠죠? 일단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지금 원래 이 날이 잡혔어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뭘 얘기할까 궁금했다가 일단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이유, 그 정당성에 대해서 아마 소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당대표가 있는데 거기에 전국위와 상임정국위를 열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있는데도 강행을 해서 자신을
이제 좀 내쫓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가 당의 결정, 당의 의결기구인 정국이가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소명, 즉 얼마만큼 잘못됐길래 내가 당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예. 그 해명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은 원래는 비대위가 출범될 거를 예상하고 오늘로 잡았었는데 네네네, 그게 그렇죠. 미뤄졌기 때문에 네. 원래 생각했던 내용과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세요? 축소될 거라고 봅니다. 아. 범위가 좀 축소될 어떤 상황.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들, 뭐 대통령과의 어떤 문제, 대선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네. 자리 잡고 있었겠죠. 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당이 지금 또 폭우라는 상황,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범위를 좀 좁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단초는 뭐냐면 이준석 네.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스타일. 왜냐하면 자기가 오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언론을 접촉하면서 늘 언론에 한 5-6개 방송도 예. 나가고 SNS에 장문의 어떤 글을 남기면서 그랬었죠. 소스를 좀 흘릴 수 그렇죠. 있는. 어느 네. 정도 서사를 만들어서 오늘 딱 그 서사를 종합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내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상황을 좀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SNS도 길게 하지 않고 네. 언론 접촉도 하지 않고 하면서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되고 폭우의 어떤 상황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혹자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폭로를 하면서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그야말로 당원 단계의 해석 그리고 법리적인 어떤 문제 이런 어허.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지 예.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박진윤 교수님. 가처분 신청 철회할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조영 비대위원장과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조영 비대위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주인공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준석 네. 대표가 지금 처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13일 기자회견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 생각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전에 네, 했던 올해 걸로 전에 맞아요. 예고를 예. 했어요. 그 부분을 한편으로 보면은 시간을 벌고 기다렸다는 저는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출범이 결정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그때 그러니까 얘기를 제가 봤을 했었죠. 때는 비대위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달린 메신저를 기다리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예. 내쳐진 이유는 대통령 선거 기간 와중에 본인도 느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본인이 기획한 갈등 몇 번의 이 흔히 하는 뭐 외출이라든가 가출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라고 본인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장 느끼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정하고 기다리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비대위에 대한 입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어떤 메시지에 집중할 거라고 보세요? 저도 잘 뭐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수혜라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예.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털어내놓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이른바 듭니다. 뭐 폭로성, 그러니까 네, 네. 감춰졌던 뭔가 정보를 꺼내놓는 식의 기자회견은 아닐 것이다. 지금 꺼내놓는다면은 진짜 폭탄이죠. 수혜 상황에 의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더 실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걸 또 꺼내놓는다면은 이건 정말 끝까지 가자, 끝장 보자 그런 상황으로 마지노선도 남겨놓지 않는 거죠. 네. 혹시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셨는데 시간을 두고 혹시 본인이 직접 사퇴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없다고 보십니까? 봅니다. 아예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최소한의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사실 보고요. 뭐 사퇴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철회야 가처분 맞는 신청 거 아니겠습니까? 철회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는 좀 상황 변화가 좀 생겼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차기 당 대표를 누가 하면 좋겠느냐 여론조사에 네.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준석 대표와 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갑자기 또 여론조사에 잘 나오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는 또 이 상황 변화에 따른 시간을 좀 아하. 벌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겠다 이런 식의 뭐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
일각에선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뭐 예측인 것 같은데요. 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은 결국은 이 두 개의 지도부가 존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과거로서 연속 선상에 당대표가 그대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 상황에서 반윤 지금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를 포위하는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권에 엄청난 위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참 예측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만남이 불발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타협의 여지 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교수님이 아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만남에 대한 어떤 의지는 정치적 레토릭 정도로 저는 여겨져요. 왜냐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직 비대위원들도 없습니다. 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들과 수기를 해서 뭔가를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아직 비대위가 출범이 안 됐으니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상황. 네. 이 두 가지는 자신이 아직 권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주호영 위원장을 만나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1월까지 비대위를 내가 꾸리겠다. 그리고 1월까지라면 당권 정치 시한이 이제 끝나니까. 풀리는 거니까 네. 그럼 1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그러면 당신도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이제 정지가 되고 다시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여지를 만들어놔야 그렇죠. 그런 카드는 줘야지 만나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날 수 있는 카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고작 1월 이후로 전당대회 한다는 건 1월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네. 지금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하락해 있는데 이 비대위가 3개월을 갈지 6개월이 갈지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아니라 네. 국민들의 의지예요. 이미 이 지지율이 예. 지금 점점 하락했는데 지지율 하락을 비대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 이제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요. 네. 그러면 차기 당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직 다음 총선까지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정도 제한을 받는다면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좀 솔깃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래 비대위를 6개월 이상 끌어와갖고 내가 1월 달에 전당대회 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그 6개월 동안의 변수, 이 네. 당의 변수, 또 예, 대통령 예. 지지율에 대한 변수. 그래서 좀 더 극약 처방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고요. 그것을 말로는 할 수 있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보장은 거네요. 안 되죠. 이준석 대표가 바라봤을 때 이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예. 차라리 이 보장은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설령 주호영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한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바뀔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모른다. 있겠네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우리 보통 비대위 생각을 해보세요. 임명진 비대위나 김병준 예. 비대위 몇 개를 못 갔어요. 김종인 비대위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대위의 운명은 사실상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금지 이게 일단 17일에 신문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의 후폭풍은 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인용이 되더라도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연 당규라든가 절차성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후속 조치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보통 이제 정당에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정당성을 얻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정당성을 얻어버린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저는 여당이 내부적으로 뭐 당이 네. 쪼개진다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친윤과 반윤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의 입지는 좀 더 이제 공고화되겠죠, 정치적으로. 네. 네.
이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후폭풍. 예, 어떻게 그건 생각하십니까?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가 돼버렸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은.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다가 아니고. 네. 자, 이렇게 해보죠.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위가 존재해야 돼요. 네. 비대위가 이 정당성을 잃으니까. 근데 예. 최고위는 지금 다 사퇴했습니다. 네. 남은 사람은 김용태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가처분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즉 네. 지금의 전당 이 당의 비대위 흐름에 체제에 대해서 대해서. 어쨌든 예, 받아들이겠다는 따라가겠다. 입장이에요. 그러면 최고위원 한 명 남은 그 최고위가 그 최고위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가 최고위원 혼자 남았으니까 내가 사실은 이 당대표나 마찬가지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니까요. 네, 네, 순서, 네. 그러니까 득표한 순서대로인데 지명직이더라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다 없어졌으므로 자기가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셈이 됐어요. 그러면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권력을 행사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내려놓을까요? 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절차를 밟을 거예요. 네. 당이. 그러니까 최고위가 이제 예, 제대로 예. 무너졌다라는 네. 상황 예, 예.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예. 절차를 밟고 당은 다시 수습을 할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내용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짧은 시간 토론을 나눴지만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또 요즘 폭우 속의 피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듣고 이 부분도 짚어보시죠. 배출 시간님.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가 막히는 거지.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이 힘이 지금 국민이 짐 된다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요즘 윤리위원회 세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윤리위원회 소집해갖고 탈당 권유지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 아마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어제 동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큰 논란 그리고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여기에 대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대응 또한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네. 치부를 했고 뭐 물론 좀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네네. 지금 징계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또 공분을 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징계는 이제 윤리에 해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윤리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면 예. 비대위에서 이제 의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김성원 의원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최악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 네. 지금 예결위 간사가 아니라 그분한테는 한 가지 직이 더 있어요. 국회의원. 예. 의원직 사퇴를 해야죠. 당연히. 탈당부터 하고요. 예. 그런데 마치 예결위 간사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예. 그 자신의 직책이냐 표현한 것도 잘못됐고요. 네. 자, 주호영 원내대표 전날 더 최악이었죠. 기자들 앞에서 당신들이 노는데 우리가 카메라 들이대면 이런 일들이 없겠느냐 예. 하는 발언, 기자들에게 한 발언은 정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예. 자기가 왜 비대위원장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하.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부가 수해 현장에 놀러 간 건 아니지 아,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근데 기자들에게 노는 상황과 그렇죠. 비교를 했단 최악의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윤리위 회부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윤리위 회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건 뭐죠? 주어가 없어요. 주어는 자기가 비대위원장이니까 자기가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예. 윤리위 회부하겠다. 가장 엄중한 어떤 네. 결과를 지금 내야 된다라고 주어로서 윤리위 아하. 회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중부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네. 자기가 임명한 수석 부대표가 바로 김성원 부대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오른팔이었다, 가장 최측근이었다는 거예요. 네. 가장 예. 최측근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예. 모습으로 지금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비대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죠. 예. 가장 근데 가까웠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제 물 건너가게 됐고요. 그건 뭐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예.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아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네. 자신의 가장 최측근을 가장 먼저 사실 엄단을 했어야 될 네.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것이 더 최악이에요. 자,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따끔한 지적을 주셨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의 비대위원장이죠. 이게 민주당 같으면 가만히 안 놔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원인은 첫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치 집단의 재난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예. 소양 부족이 근본적으로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접근하는 방식이 홍보라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진심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상한 패턴이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똑같이 그 수해 현장에 특히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곳에 가서 카드 뉴스를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김성은 의원이라는 개인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입장은 또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을 출당시키는 게 맞아요. 네. 정당에 지금 그 심각한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네. 저는 출당시키는 게 맞다.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는 조금 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이분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아하. 하나의 선출된 그 예. 기관이기 때문에 네. 지역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도 좀 들어야 교수님도 된다. 의원직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함부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 금방 좀 고민해야 말씀드리지만 된다. 지역 예.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질 없다, 능력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예. 대통령 사퇴하라 이야기 함부로 잘 못 예. 꺼냅니다. 네. 그건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역 국민들과 김성은 의원 자신이 좀 결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가 여당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전당대회 앞두고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안을 두고서 여러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방탄용이다, 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난주에도 일단 당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는데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건 사실 안 해도 될 논쟁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저는 끄집어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니까 의도라면 무슨 의도일까요? 1등 가는 후보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2등 후보가 꺼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이제 박 교수님의 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네. 이제 사실관계 확인들을 했습니다. 네. 이미 전대준비위원회에서는 이 당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언제부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미 흔히 하는 이 열성 지지자들이 이 네. 이야기를 청문회를 받기 전부터 이 당원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예.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부터 그러면 이 논의가 있었다는 이재명 말씀이신가요? 후보라기보다는 이제 야당이 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황운하 의원도 기소돼 있고요. 예. 예를 들자면 최강욱 의원까지는 같은 경우는 2심까지도 지금 이 선고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의 이- 상황에 맞추어서 좀 네.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무총장이 당직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가 사무총장입니다.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네, 징계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게 이제 징계 있다. 회부권이 사무총장한테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당 대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사무총장이 자신이 임명한 당 대표를 징계권이 있는 윤리위원 심판원에 회부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규정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부속 조항이 사망 부분에 있어서 예. 그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게 돼 있다 했는데 윤리심판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는 달라서 예. 독립된 사법기관처럼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법률적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정권의 탄압에 의한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 판단은 최고위원회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윤리심판원이 아니고 이거는 최고위원회로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이미 고치려고 했던 건데요. 예. 네. 이게 참 우연히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등 가는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청원을 넣다 보니까 예. 그것을 이제 2등 가는 주자가 보고 이것을 이제 좀 하나의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 교수님 말로는 이 당헌 개정 논의가 진작부터 민주당에게는 필요한 논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필 이게 전당대회 때 불거지면서 괜히 이제 의혹으로 같이 휩싸이게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사실에 기초한 그런 분석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운이 좋은 정치인이 아마 이재명 후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막 지금 기소될 위험에 빡 처해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당은 알아서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조금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네.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이 당규 개정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합시다. 왜? 내가 사실상 첫 번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네. 아무리 사무총장이 당대표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금 그 유권자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거 봐라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네. 내가 스스로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당대표가 자칫 기소라도 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 정권 초기에 야당이 정치적인 보복 수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이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자, 첫 번째, 만약 그것이 민주당 측 의견이라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교수님은 사무총장이 당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걱정하는 민주당들은 민주당 측 의견은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양쪽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이 사실상 야당 시절에 만들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야당 시절에 그때는 만들고 지금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야 보신 것처럼 아주 내부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당권 경쟁 좀 짚어봤습니다.